요즘 할리우드 영화들이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을 하고 또 앞다투어 스타와 감독들이 내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지원 사격을 받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들의 흥행 성적은 어떤지,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들과 경쟁을 펼치고 있는 한국 영화들은 어떻게 흥행을 해나가고 있는지 백현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 할리우드 스타들을 국내에서 참 많이 만나볼 수가 있어요. 네. 감독과 톱스타들이 한국을 방문을 하고 또 전 세계 최초로 할리우드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 한국 영화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네, 뭐 일단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을 한다라고 하면 관객들의 관심이 고스란히 이제 쏠리는 것을 눈에 띄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무척 효과적인 홍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지난달 1일 스파이더맨 3편이 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봉을 했고요. 개봉한 지 단 하루 만에 전국 관객 50만 명을 동원하면서 네. 역대 영화 사상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는데요. 대단한 기록이죠. 대단했죠. 뿐만 아니라 이제 개봉 예매율도 2007년 최고 기록을 세웠을 정도였습니다. 네. 또 이제 개봉 첫 주만 155만여 명의 관객을 모으면서 극장과 흥행 싹쓸이를 해서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이제 대두됐을 정도였어요. 네. 지난 11일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요. 트랜스포머의 감독 마이클 베이하고 여주인공 메건 폭스가 내한을 해서 아시아 언론들이 다 한국에 모였었죠. 트랜스포머 역시 이제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먼저 개봉을 합니다. 그래요. 트랜스포머 지금 나오는 영화 장면. 네. 아쉬워. 조금 더 봤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게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트랜스포머에 앞서서 배우와 감독 모두가 또 한국을 방문했던 그런 할리우드 대작이 있었죠. 네. 그때도 한국 관객들의 관심이 온통 쏠렸었잖아요. 예. 뭐 이제 이처럼 이제 배우와 감독까지 나서서 영화를 지원 사격했던 게 바로 슈렉 3편인데요. 네. 카메론 디아즈가 내한을 했었죠. 저도 그 현장에 갔다 왔었고요. 예, 일단 뭐 슈렉 3편은 전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한국하고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날 개봉을 했습니다. 사실 카메론 디아즈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드물잖아요. 거의 없죠. 너무 매력적인 여배우였어요. 네.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 피오나의 목소리 연기를 했던 카메론 디아즈,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는데 그 결과 이제 개봉 전부터 슈렉 3편은 압도적인 예매율 1위를 했고요. 네. 지난 1일 개봉 이제 열흘 만에 161만 관객을 기록하면서 현재도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어요. 아직까지 또 대작이 개봉하지 않은 상태니까 이후에 또 상황이 바뀔 수는 있죠. 네, 슈렉 3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참 어른들도 좋아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저도 기다렸었죠. 예,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들이 국내 영화 시장에, 국내 극장가에 좀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예전에는 할리우드 스타들이 아시아 지역에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 뭐 중국이나 홍콩, 대만 또 가까이 일본까지는 왔다가 한국은 쏙 빼놓고 가는 바람에 그럼요. 아쉽고 막 서운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언젠가부터 할리우드 스타들이 올 때는 꼭 한국을 이제 오는 그런 일이 이제 빈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한국 영화 시장에 큰 비중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니 전 세계 최초 개봉을 한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거침없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요. 네. 자, 이제는 할리우드 대작들을 한국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게 됐다는 말이 참 실감이 나는데요. 네.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등에업은 할리우드 영화들, 국내 극장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이제 스파이더맨 3편, 또 캐리비안의 해적, 세상의 끝에서 등 슈렉 3편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대공세가 이제 시작됐던 지난 네. 5월 국내 극장가 관객 수가 이제 크게 늘었어요. 그러면서 4월까지 이어졌던 비수기는 일단 극복이 됐습니다. 극복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한국 영화 점유율은 20%대로 급락을 했어요. 아유, 예, 좀 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오늘이죠. 13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영화 산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 영화 관객 수는 서울 기준으로 97만 4,418명이에요. 네. 전체 이제 24.6%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제 4월 55.8%하고 비교해보면 절반가량으로 급감한 것인데요. 할리우드 대작들인 이제 뭐 스파이더맨 3편, 캐리비안의 해적 3편 등은 5월 한 달 동안 299만 3,030명을 동원했어요. 오, 이거 비교가 되네요. 국내 극장가 이제 75.4%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난 4월 총 관객 수가 270만 명이었는데 5월에는 외화들의 대공세로 396만 명까지 급증했어요. 네. 또 이제 스파이더맨 3편 같은 경우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최고 흥행작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올 들어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할리우드 영화의 전체적인 점유율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점유율은 47.4%로 전년도 같은 기간 36.8%에 비해 이제 급증한 반면 네. 한국 영화 점유율이 이제 59.7%였는데 전년도에 올해는 이제 44.7%로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네. 할리우드 영화들 역시 적극적인 홍보 뒤에 참 커다란 성과를 거뒀는데 이렇게 네. 수치로 또 직접 보니까 국내 영화들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 영화 미량이나 또 황진이 같은 경우 흥행에 호조를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극쟁가의 그 흥행 성적은 어떤가요? 이제 물론 뭐 예외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칸 영화제 등 이제 세계 유령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다라고 하면 관객들의 관심이 이제 급격히 커지는 그런 양상이 띕니다. 네. 근데 일단은 미량도 아주 뜨겁지는 않아도 칸 영화제에서 수상했다라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면서부터는 이제 미량이 흥행세를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개봉했던 미량은 칸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할리우드 대작들, 뭐 스파이더맨 3편이나 네. 캐리비안의 해적 3편에 밀려서 관심권 밖으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얻었어요. 그러다가 수상 소식 이후에 상황이 역전이 됐고 지난 12일까지 약 140만 명의 관객이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상업 영화다 보니까 재미 요소가 흥행에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미량이 이제 전도연 씨의 연기는 최고다. 하지만 큰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이제 작품성이 좋다라는 식으로 입소문이 번지면서 아주 가파르게 흥행세를 타지는 않지만 네. 꾸준히 갈 것으로는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황진인데요. 지난 10일까지 전국 72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예.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송혜교 씨의 연기 변신과 유지태 씨, 류승룡 씨의 연기 대결이 이제 호평을 받으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황진이는 특히 앞서서 방영됐던 드라마 황진이와 참 여러 면에서 비교가 많이 되면서 그랬죠. 화제가 됐던 작품인데, 네. 그만큼 황진이 역을 맡은 송혜교 씨, 좀 부담도 많이 되고 걱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송혜교 씨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부분을 또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경쟁심 같은 거는 이제 없었고요. 이제 드라마 황진이가 방영 당시에 봤는데 애당초지 얘기를 하고자 했던 부분이 워낙 달랐기 때문에 별개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언론에서 오히려 자꾸 경쟁하지 않느냐,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해서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같은 황진이 역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기자들의 관심이 좀 그쪽에 쏠렸던 것 같아요. 그랬죠. 근데 드라마 황진이 주인공이었던 하지원 씨가 VIP 시사회에 또 참석을 해서 또 송혜교 씨 놀랬대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전화를 또 직접 걸어서 아유, 나중에 너무 내가 고마우니까 네. 밥을 한번 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후일담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영화 황진이가 관객들에게 안타까움을 줬던 게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 키스씬과 배드씬이 유지태 씨, 송혜교 씨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 예, 송혜교 씨는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데 키스씬을 놓고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신분사회였던 그 시대에 노미가 감히 진이에게 키스를 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서 일단 또 쉬운 사랑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키스씬은 일단은 배제를 했다고 하고요. 배드씬 같은 경우 송혜교 씨가 자기가 연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관객들이 배드씬만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하에 배드씬을 이제 하지 않기로 설정을 했었다라고 네. 정당한 또 이유를 또 밝혀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아쉬워했던 분들도 좀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저도 좀 아쉬웠어요. 네. 네. 아무- 이 미량과 황진이가 할리우드 대작들이 연이은 공세 속에서 한국 영화의 자존심을 걸고 흥행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수치의 관객을 동원하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관객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스타뉴스 2부는 잠시 광고 보고 이어지고요. 백현주 기자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